내 이름은 이선아. 한때 나는 세상의 모든 빛을 독차지한 듯 살았다. 남편과의 결혼은 나를 꿈같은 세상으로 이끌었다. 그는 부유하고 명망 있는 가문의 장남이었고 나는 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귀한 손님처럼 대했고 시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도련님 아내라 부르며 떠받들었다. 나의 삶은 매일이 연회 같았다. 최고급 비단으로 지어진 한복은 나의 일상복이었고 진귀한 보석들은 나의 손목과 목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나는 내 삶에 그림자 한 점 들이올 일은 없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우리 집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대저택이었다. 기와 지붕이 웅장하게 솟아 있었고 넓은 마당에는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와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했다.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정제서 나는 매일 아침 귀한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다. 차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나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나는 그 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또 다른 삶이 존재했다. 바로 동서 김민서의 삶이었다. 민서는 남편의 동생, 즉 나의 시동생의 아내였다. 그녀는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그림자처럼 살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했고 얼굴에는 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시어머니는 민서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민서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과 멸시를 견뎌야 했다. 나는 그런 민서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나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편에 서서 민서를 더 하대했던 것 같기도 하다. 나의 안락한 삶이 민서의 고통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나는 부드러운 비단 한복을 입고 거실에 앉아 귀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찻잔에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풍겨왔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때 마당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서가 차가운 돌 위에 빨랫감을 놓고 방망이질하는 소리였다. 겨울이라 손이 시릴 텐데도 민서는 묵묵히 빨래를 하고 있었다. 빨래 비누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어왔다. 나는 그 냄새가 왠지 거슬려 코를 살짝 찡그렸다. 나의 하녀에게 민서를 시켜 빨래를 좀 더 조용히 하라고 일러야겠다고 생각했다. 나의 무심한 행동이 민서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식사 시간은 언제나 민서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으셨다. 나는 가장 상석에 앉아 진수성찬을 즐겼다. 남편은 나에게 자상하게 음식을 덜어주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우리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반면 민서는 식구들이 모두 식사를 마친 후에야 부엌 한 구석에서 찬밥을 먹어야 했다. 그녀의 밥상에는 늘 김치와 간장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얼마나 배고플지, 얼마나 서러울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나의 눈에는 오직 나의 행복과 안락함만이 중요했다. 어느 날이었다. 나는 정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아끼던 비치 비녀를 떨어뜨렸다. 비녀는 내가 가장 아끼는 장신구였다. 남편이 결혼 선물로 준 것이었기에 내게는 더욱 특별했다. 비녀는 무성하게 우거진 장미 덤불 속으로 떨어졌고 나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 하녀들을 시켜 찾아보라고 했지만 장미가시에 찔릴까봐 선뜻 나서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비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노발대발하셨다. 어쩌면 그렇게 귀한 것을 함부로 다루느냐, 당장 찾아오너라. 시어머니의 호통에 하녀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민서가 묵묵히 장미 덤불 속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비녀를 찾기 시작했다. 가시가 그녀의 손을 긁고 지나갔지만 민서는 아픔을 참으며 덤불 속을 헤쳤다. 한참을 더듬거리던 민서의 손에 마침내 비녀가 잡혔다. 그녀는 흙이 묻은 비녀를 들고 내게 다가왔다. 민서의 손은 장미가시에 긁혀 피가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나는 민서의 손을 흘끗 보고는 그녀의 수고로움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비녀를 받아들고 수고했다라고 짧게 말했다. 나의 한마디에 민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체념과 함께 희미한 슬픔을 보았던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나의 무심함은 한도를 모르고 깊어지고 있었다. 나는 늘 비단으로 수놓아진 하얀 국화 문양의 손수건을 지니고 다녔다. 이 손수건은 남편이 결혼 선물로 준 것이었다. 그는 내게 당신은 국화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손수건을 주었다. 나는 그 손수건을 보물처럼 아꼈다. 그것은 남편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나의 고귀한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나는 때로는 그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했지만 그 눈물은 대부분 사소한 불편함이나 불만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진정한 슬픔이나 고통을 겪어본 적 없는 나의 눈물은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나는 그 손수건이 나중에 나의 가장 큰 후회와 아픔을 상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나의 삶은 마치 거대한 금빛 우리 안에 갇힌 새와 같았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나는 그 우리 안에서 갇혀 살았다. 나는 세상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다. 나의 눈은 오직 나의 욕망과 나의 행복만을 쫓았다. 민서의 고통, 그리고 그녀의 삶의 무게를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그저 나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금빛 우리 안에서 행복에 취해 있었다. 나의 무지함과 오만함은 나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삶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쓰러진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병세는 날마다 악화되었다. 유명한 의원들을 모두 불러 치료했지만 그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가망이 없습니다. 이 병은 하늘의 뜻이니. 나는 절망에 빠졌다. 남편을 잃는다는 생각은 내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의 모든 것이 남편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편의 병세가 악화될수록 시어머니의 태도도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귀한 며느리처럼 대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시동생은 매일같이 나와 시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다. 어머니, 형님의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재산을 좀 정리해야 합니다. 나는 시동생의 말에 반발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서방님은 반드시 나을 것이다. 재산을 정리하다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동생의 말에 동조했다. 남편의 병원비와 사업 실패로 인해 집안의 재산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제야 우리 집이 생각보다 부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은 내게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나의 무지함에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남편은 날마다 말라갔고 나는 그의 곁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결국 남편은 나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나의 뺨을 스쳤고 나는 그의 차가워진 몸을 끌어안고 절규했다. 나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나의 금빛 우리는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지탱해 주었던 부와 명예까지. 남편의 죽음 이후
시댁 식구들은 내게 등을 돌렸다. 그들은 내가 불길한 존재라며 모든 불행을 내게 뒤집어 씌웠다. 시어머니는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내까짓게 우리 아들을 죽였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너 같은 것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다. 시동생과 그의 아내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했다. 민서는 나를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그녀에게 했던 모든 악행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듯했다. 나는 시댁에서 쫓겨났다. 남편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 나는 하얀 상복도 입지 못한 채 낡은 옷 한 벌만 걸치고 집을 나섰다. 나의 손에는 남편이 주었던 하얀 국화 문양의 손수건만이 쥐어져 있었다. 나는 갈 곳이 없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친정으로 향했다. 친정은 이미 기울어진 집안이었다. 부모님은 나의 초라한 모습에 놀랐지만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나는 친정집에서 지난 5년간 숨어 지냈다. 세상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과거에 나와 단절된 삶을 살았다. 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지난날의 나를 후회했다. 내가 민서에게 저질렀던 악행들, 남편의 짐을 함께 나누지 못했던 나의 무심함, 모든 것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았다. 화려했던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하고 지친 여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나의 눈은 슬픔과 후회로 가득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이선아가 아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나의 지난날을 돌아볼 수 있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에 나설 용기가 없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다. 특히 민서에 대한 죄책감은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녀는 내게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만 나는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나는 민서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내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속죄하고 싶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세상으로 나섰다. 나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민서를 찾는 것, 그리고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의 아픔을 치유해 주는 것. 나의 손에는 여전히 남편이 주었던 하얀 국화 문양의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이 손수건은 이제 나에게 속죄와 희망의 상징이었다. 나는 이 손수건을 민서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나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나의 길은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되었다. 친정집에서 5년을 숨어 지냈다. 세상의 모든 소리와 단절된 채 나는 오직 후회와 자책감 속에서 살았다. 한때 나를 도련님 아내라 부르며 떠받들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꿈에까지 나타나 나를 비난했다. 특히 민서의 서럽고 지친 얼굴이 나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 그녀에게 내가 저지른 모든 악행들이 뼛속 깊이 사무쳤다. 나는 잠 못 이루는 밤마다 민서에게 용서를 빌고 내가 그녀에게 해를 가했던 순간들을 되풀이하여 떠올렸다. 그 모든 기억들이 나를 괴롭히는 채찍이 되었다. 나의 친정은 내가 시집가기 전부터 그리 부유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그들은 나의 불행을 자신의 불행처럼 여기며 슬퍼했다. 나는 부모님에게 큰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집안일을 돕고 바느질을 하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 애썼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민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의 아픔을 치유해주기 전까지는 결코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부모님께 민서를 찾아 나설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나의 결심에 놀라셨지만 이내 나를 지지해 주셨다. 선아야, 네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우리가 말릴 수는 없지. 하지만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험난하단다. 조심하고 몸 조심하렴. 부모님의 걱정 어린 말에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는 단단한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섰다. 나의 손에는 남편이 결혼 선물로 주었던 하얀 국화 문양의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5년의 세월 동안 나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손수건은 이제 낡고 빛이 바랬지만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이 손수건은 나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나의 의지를 상징했다. 나는 이 손수건을 민서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나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나는 민서의 행방을 찾기 위해 옛 시댁을 먼저 찾아갔다. 5년 만에 다시 찾은 시댁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다. 웅장했던 기와집은 무너져 내렸고 넓었던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내가 떠난 후 시댁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저 멀리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다. 허리가 굽고 옷차림은 남루했다. 자세히 보니 나의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낡은 보따리를 들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한 채 골목길로 사라졌다. 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한때 나를 귀하게 여겼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모습으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시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나의 행사액은 이미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 그들은 내게 시댁이 남편의 사업 실패와 빚더미 때문에 망했고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고 집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시동생 부부도 이미 오래전에 마을을 떠났다고 했다. 민서에 대한 소식을 묻자 그들은 아무도 민서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민서는 이미 우리 시댁에서 하녀처럼 살았기에 그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절망했다. 민서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나는 정처 없이 거리를 배회했다. 나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나의 마음은 답답했다. 그때 나의 눈에 익숙한 풍경이 들어왔다. 내가 민서의 손을 빌려 비녀를 찾았던 장미덤불이 있는 정원이었다. 이제는 황폐해져 잡초가 무성했지만 나는 그곳에서 민서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내가 민서의 손에 난 상처를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조차 느끼지 않았던 나의 오만함과 무심함에 다시 한번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민서를 찾기 위해 도시로 향했다. 도시의 번화계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혹시라도 민서가 이 사람들 중에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도시는 넓었고 민서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반을 찾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며칠 밤낮을 헤매고 다녔다. 나의 몸은 지쳐갔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민서에게 용서를 빌기 전까지는 결코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도시의 한 구석진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그곳에는 많은 노숙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추위와 싸우고 있었다. 나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멈췄다. 허리가 굽고 얼굴에는 때가 묻어 있었다. 낡은 옷은 해지고 찢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고 그녀의 손은
차가운 바닥에 놓인 구걸통을 꽉 쥐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바로 민서였다. 나는 민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의 눈에 비친 민서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다. 한때 나의 하녀였던 그녀는 이제 길거리의 노숙자가 되어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이 다시 한번 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빌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았다.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민서는 나를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민서에게 다가갔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야, 민서야, 나야, 선아 언니. 나의 목소리에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민서는 나를 보자마자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는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도망치려 했다. 가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그녀는 내가 또다시 자신을 괴롭히러 온 줄 아는 듯했다. 나는 민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서는 나의 손길을 거부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때 그곳을 지나던 낯선 아주머니가 나의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그녀는 노점상 아주머니인 장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민서에게 자주 음식을 나누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장 아주머니는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봐요. 이 아가씨는 누군데 이 착한 민서에게 행패를 부리는 거요. 민서는 불쌍한 아가씨니까 건드리지 마시오. 장 아주머니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나는 그녀에게 민서의 시누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장 아주머니는 나의 말을 믿지 않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는 나를 향한 불신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에게 민서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아주머니는 나의 말을 비웃었다. 용서 당신이 민서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당신 같은 사람은 민서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소. 장 아주머니의 말은 비수처럼 나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듯했다. 나의 무심함과 오만함으로 민서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의 악행들을. 나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나는 정말 민서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다. 나의 눈에서는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서는 여전히 나를 두려워하며 도망치려 했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다. 그녀가 나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으니까. 나는 그저 멀리서 민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초라한 모습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내가 민서에게 갚아야 할 빚은 너무나도 컸다. 나는 그날 이후 매일 민서가 있는 골목길을 찾아갔다. 민서는 나를 피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멀리서 민서를 지켜보았다. 그녀가 배고플 때면 몰래 음식을 놓아두었고 추워 보이면 담요를 가져다 놓았다. 민서는 처음에는 나의 선물을 거부했지만 점차 나의 진심을 느끼는 듯했다. 그녀는 나의 선물을 받아들였고 나는 작은 희망을 느꼈다. 장 아주머니는 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듯했지만 더 이상 나를 비난하지는 않았다. 나는 장 아주머니에게도 나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이선아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녀에게도 내가 민서에게 저지른 악행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나는 민서가 걱정되어 골목길을 찾아갔다.
민서는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는 민서의 곁으로 다가갔다. 나의 손에는 따뜻한 국물과 빵이 들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민서에게 다가갔다. 민서는 나를 보자마자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한 국물을 건넸다. 민서야, 추운데 이거라도 좀 먹어. 따뜻하게 몸을 녹여야 해. 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민서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국물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나는 민서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서야, 나를 용서해줘. 내가 너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어. 너를 하녀처럼 부려먹고 너에게 상처를 주었어. 나는 나의 오만함과 무지함 때문에 너를 고통스럽게 했어.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너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어. 나는 진심으로 너에게 사과하고 싶어. 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울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는 민서를 끌어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나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죄책감과 후회가 조금이나마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때 장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선아 아가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요. 민서도 당신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요. 장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에 나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민서는 나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 자신의 지난 5년간의 삶을 이야기해 주었다. 시동생 부부도 시댁이 망한 후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다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민서는 갈 곳이 없어 노숙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었던 것이다. 나는 민서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나의 친정집은 비록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서는 나의 제안에 감격한 듯 단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나는 민서와 함께 나의 지난날의 잘못을 속죄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다. 민서는 나의 손을 잡고 나의 친정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친정 부모님은 민서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그들은 민서의 초라한 모습에 마음 아파하며 그녀에게 따뜻한 옷과 음식을 내주었다. 민서는 부모님의 따뜻한 환대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마 평생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환대였을 것이다. 친정집에서의 생활은 민서에게 조금씩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길거리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지 않아도 되었다. 따뜻한 잠자리와 매일 세끼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민서는 감사해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을 도왔고 집안일을 거들었다. 민서의 얼굴에는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맑아졌다. 나는 민서의 변화를 보며 안도했다. 나의 죄책감도 조금씩 덜어지는 듯했다. 나는 민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시댁에 함께 살았던 5년 동안 나는 그녀에게 너무나 무심했다. 그녀의 고통을 알지 못했고 그녀의 삶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민서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세상의 냉혹함을 경험했고, 시집 와서도 시어머니의 구박과 나의 무심함 속에서 홀로 버텨야 했다. 그녀의 삶은 나의 삶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험난했다. 민서는 내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좋았다고 했다. 작은 조약돌에 그림을 그리거나 나뭇가지로 인형을 만들곤 했다고 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만의 작은 공방을 열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수공예품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민서의 꿈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자신만의 꿈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민서의 꿈을 지지해주고 싶었다. 내가 그녀에게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나는 민서에게 직업 훈련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재산을 털어 민서의 학원비를 지원했다. 민서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언니, 저 같은 사람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니 돈을... 나는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서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것은 너에게 주는 언니의 선물이야. 미안함의 표현이기도 하고. 나의 격려에 민서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수공예 학원에 등록했고 밤낮으로 배우고 연습했다. 민서의 재능은 빛을 발했다. 그녀는 학원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되었고, 그녀의 작품들은 선생님과 친구들의 찬사를 받았다. 민서의 얼굴에는 점차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움츠러든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빛나는 여인이 되어 있었다. 나는 민서의 변화를 보며 행복했다. 나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후회와 죄책감이 조금씩 치유되는 듯했다. 민서가 학원을 졸업한 후 우리는 함께 작은 가게를 열기로 했다. 가게의 이름은 민서의 손길이라고 지었다. 민서의 손재주와 나의 진심이 담긴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우리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작은 점포를 빌렸고 가게 내부를 직접 꾸몄다. 민서는 자신이 만든 수공예품들을 진열했고 나는 간단한 다과와 음료를 준비했다. 나의 요리 실력도 가게의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었다. 민서의 손길은 오픈과 동시에 큰 인기를 끌었다. 민서가 만든 수공예품들은 아름답고 독특했으며 나의 정성스러운 다과는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가게는 매일같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사람들은 민서의 작품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꼈고 나의 다과에서 위로를 얻었다. 민서의 손길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가게가 번창할수록 민서의 자신감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펼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민서의 변화를 보며 나의 삶에도 새로운 의미가 찾아왔음을 느꼈다. 과거의 나는 오만하고 이기적이었다. 하지만 민서와 함께하며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삶이었다. 우리의 가게는 마을의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마을 사람들은 민서의 손길을 찾아와 수공예품을 사고 나의 다과를 맛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게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나는 민서와 함께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아픔을 듣고 위로해 주었다. 나의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어느 날 가게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휠체어를 탄 중년 여성과 그녀를 밀어주는 젊은 남자였다.
그들은 나를 유심히 관찰하는 듯 했다. 나는 그들에게서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다. 그들은 가게를 둘러본 후 내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이곳의 수공예품들이 정말 아름답군요. 그리고 다과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을 희망재단의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희망재단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였다. 그들은 우리의 가게에 대해 들었고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과 현재 성공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재단의 행사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희망재단은 매년 겨울 노숙자들을 위한 자선 바자회를 개최하는데 우리가 만든 수공예품과 다과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기부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희망재단의 제안에 망설였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과거를 공개해야 할까? 나의 과거가 그들에게 알려지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불안해졌다. 하지만 민서는 희망재단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그녀는 자신이 노숙자였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민서의 진심 어린 마음에 나는 감동했다. 나는 나의 불안감을 뒤로하고 희망재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것은 민서의 꿈이자 나의 속죄의 길이기도 했다. 우리는 희망재단의 자선 바자회를 준비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다. 민서는 더욱 많은 수공예품을 만들었고 나는 다양한 종류의 다과를 준비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다. 나의 손목에 있는 하얀 국화 문양의 손수건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이 손수건을 통해 나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자선 바자회 당일, 우리는 우리의 작품들과 다과를 가지고 행사장을 찾았다. 행사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많은 노숙자들이 따뜻한 음식과 옷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나의 과거의 민서와 같은 모습들이었다. 우리의 부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민서의 수공예품들은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나의 다과도 큰 인기를 끌었다. 우리는 많은 수익금을 모을 수 있었다. 나는 민서와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노력과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달된 듯 했다. 그때 나의 시선은 한 노숙자에게 멈췄다. 허리가 굽고 얼굴에는 때가 묻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고 그녀의 손은 차가운 바닥에 놓인 구걸통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나의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보았던 그 초라한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시어머니가 이 지경까지 되었다니. 나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의 눈에 비친 시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했다. 한때 나를 귀하게 여겼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의 노숙자가 되어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느꼈던 모든 분노와 증오심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오직 연민과 슬픔만이 남았다. 민서는 나의 시선을 따라 시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언니. 민서의 눈에도 슬픔이 가득했다. 그녀는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나의 손에는 따뜻한 국밥과 담요가 들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 어머니, 저 선아입니다. 나의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는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도망치려 했다. 가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그녀는 내가 자신을 비난하러 온 줄 아는 듯 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나의 손길을 거부하며 뒷걸음질 쳤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국밥과 담요를 건넸다. 어머니, 추운데 이거라도 좀 드세요. 따뜻하게 몸을 녹이셔야 해요. 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하네 했다. 시어머니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국밥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그때 희망재단의 김 부장과 박 팀장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나의 시어머니를 알아보는 듯했다. 김 부장은 내게 말했다. 이선아 씨, 이분은 혹시 당신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부장과 박 팀장은 놀란 듯 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할지 궁금해하는 듯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가요. 제가 어머니를 돌봐드릴게요. 나의 진심 어린 말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울었다. 선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나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듯했다. 김 부장과 박 팀장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들은 나의 넓은 마음에 감동한 듯했다. 나는 김 부장에게 시어머니를 보육원에 모실 수 있는지 부탁했다. 김 부장은 나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길거리에서 노숙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따뜻한 보육원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민서와 함께 우리의 붓으로 돌아왔다. 민서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언니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세요. 나는 민서의 말에 미소 지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나는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찾았다. 나의 길은 이제 시작되었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의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나의 아픔은 나를 성장시켰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민서와 함께하는 삶은 내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친정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민서는 점차 건강을 되찾았고 우리 작은 가게 민서의 손길은 날마다 번창했다. 민서의 섬세한 손길로 탄생한 수공예품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내가 준비한 따뜻한 다과는 지친 영혼에 위로를 주었다.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정이 오가는 사랑방이 되었다. 나는 민서와 함께 우리의 노력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민서의 얼굴에는 이제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학원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했고 그녀의 작품들은 더욱 빛을 발했다. 나는 민서의 성장을 지켜보며 나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죄책감이 서서히 옅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행복이 곧 나의 속죄의 증거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민서의 손길이 유명해질수록 우리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했다. 특히 옛 시댁 식구들이 우리 마을에 정착했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어머니가 길거리 노숙자가 된 후 어떻게든 연명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결국 우리 마을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나는 그들과 다시 마주칠 생각에 불안했지만 애써 침착하려 노력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손님들 사이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나의 시동생 부부였다. 그들은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여전히 오만함이 깃든 눈빛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내게 닿자 나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5년 만에 마주한 그들은 과거의 나와 민서에게 온갖 폭언과 멸시를 퍼부었던 모습 그대로였다. 시동생은 나를 향해 비웃으며 말했다. 아니, 형수님 아니신가? 죽은 형님의 돈으로 호화롭게 살더니 이제는 이런 구멍가게에서 장사를 하는구려 하긴 당신 같은 천박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런 것밖에 없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다. 시동생 아내도 옆에서 거들었다. 형님, 이제 와서 착한 척하는 건가요? 당신이 우리 집안을 망하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런 시시한 장사나 하고 있다니 정말 가증스럽군요. 나는 그들의 비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의 손은 떨렸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민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놀란 듯 주방에서 뛰쳐나왔다. 민서는 시동생 부부를 보자마자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나는 민서의 손을 잡고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시동생 부부는 민서의 모습까지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아니, 김민서 아니야. 내까짓게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아직도 형수님 옆에 붙어서 빌어먹고 사는군. 평생 하녀 노릇이나 하더니 이제는 거지 동냥이나 하고 사는 처지가 되었군. 그들은 민서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민서는 그들의 말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시동생 부부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들이 어떻게 감히 이곳에 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당신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죄는 잊었습니까? 당신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고 당신들 때문에 민서가 길거리로 내몰렸어요. 당신들은 우리에게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감히 이곳에 와서 우리를 모욕하다니. 나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다. 나의 폭발에 시동생 부부는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모든 것은 당신 때문이오. 당신이 불길한 기운을 가지고 들어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것이오. 그리고 민서 같은 하녀가 길거리로 나앉은 것이 뭐가 대수라고. 그게 그 여자의 팔자지. 그들의 뻔뻔함에 나는 치를 떨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가게 밖으로 내쫓으려 했다. 그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웅성거렸다. 그들은 우리가 무슨 관계인지, 시동생 부부가 왜 우리에게 막말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듯했다. 나의 과거가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시동생 부부는 나의 과거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을 보시오. 이 여자는 죽은 형님의 아내이고 이 여자는 그 집 하녀였소. 이 여자는 우리 형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길한 존재요. 그리고 민서는 우리 집 하녀였던 천박한 계집이요. 이들이 하는 장사가 과연 믿을 수 있겠소?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날아와 나의 가슴을 찔렀다. 사람들은 술렁거렸고 나를 향한 시선은 의심과 경멸로 바뀌었다. 민서는 나의 옆에서 몸을 떨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듯했다. 나는 민서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용기를 주려 했다. 나는 시동생 부부를 향해 말했다.
당신들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내게 했던 모든 악행들을 폭로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장 아주머니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시동생 부부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그녀는 시동생 부부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봐요,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요? 이 가게는 당신들이 함부로 떠들 곳이 아니오. 이선아 씨와 김민서 씨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오. 나는 이 두 사람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장 아주머니의 말에 시동생 부부는 당황하는 듯했다. 그들은 장 아주머니를 비웃으며 말했다. 아니, 장 아주머니,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시오. 이 여자들의 과거를 알고나 하는 소리요. 장 아주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당신들이 이선아 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김민서 씨를 어떻게 학대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당신들이야말로 악인이요. 당장 이곳에서 나가시오. 장 아주머니의 일침에 시동생 부부는 얼굴을 붉히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는 듯했다. 그들은 결국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섰다. 나는 장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장 아주머니는 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선아 아가씨, 걱정 마시오.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통할 것이오. 나는 당신을 믿소. 하지만 시동생 부부의 방문 이후 우리의 가게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 곳곳에 우리의 소문을 퍼뜨렸다. 내가 불길한 존재라는 소문, 민서가 천박한 하녀라는 소문,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장사가 믿을 수 없다는 소문까지. 사람들은 우리의 가게를 찾아오기를 꺼려했고 우리의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나는 절망했다. 나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다. 민서는 나의 옆에서 나를 위로했다. 언니, 괜찮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언니 옆에는 제가 있잖아요. 민서의 따뜻한 말에 나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었다. 우리는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시동생 부부의 악행을 밝히고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나의 지난 삶과 민서의 삶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학대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민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나의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귀 기울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과 편견이 남아있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서 또한 자신을 비난하는 시선 속에서 힘들어했다. 그녀는 다시 과거의 움츠러든 모습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나는 민서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나 때문에 또다시 고통받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나의 손목에 있는 하얀 국화 문양의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남편이 주었던 이 손수건은 이제 내게 용기와 희망을 주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나의 꿈이 좌절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나의 진심을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민서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시동생 부부가 퍼뜨리는 악성 소문에 맞서 싸우기 위해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하기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들의 오해와 편견을 깨뜨릴 때가 온 것이다. 나의 길은 험난할 것이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면으로 부딪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나의 심장은 뜨겁게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명예회복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삶을 건 싸움이었다. 시동생 부부의 악의적인 소문은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때 따뜻했던 민서의 손길은 싸늘한 시선과 의심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어갔다. 손님들의 발길은 뜸해졌고 민서는 다시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눈빛에는 불안함이 다시 드리웠다. 민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내가 시작한 일 때문에 민서가 다시 고통받는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다. 이 모든 오해와 편견을 깨부수고 우리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온 것이다. 나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공개적인 해명 자리를 마련하기로 결심했다.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정자에서 사람들을 모으기로 했다. 그곳은 예로부터 마을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던 곳이자 내가 시집와서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 속에서도 겨우 숨통을 트던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시동생 부부의 거짓말을 폭로할 작정이었다. 나의 인생을 건 마지막 싸움이었다. 장 아주머니는 나의 결심을 듣고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다. 선아 아가씨, 잘 생각했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오. 내가 옆에서 당신을 도와주겠소. 장 아주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해명 자리에 참석할 것을 약속했다. 민서는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나의 단호한 결심과 장 아주머니의 지지에 용기를 얻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정자 앞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 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시동생 부부도 그곳에 와 있었다. 그들은 나를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가 결코 자신들의 거짓말을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정자 위로 올라섰다. 나의 손에는 남편이 결혼 선물로 주었던 하얀 국화 문양의 손수건이 꽉 쥐어져 있었다. 5년의 세월 동안 나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손수건은 이제 나의 용기와 진실을 상징하는 듯했다. 나의 옆에는 민서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도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나를 믿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저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변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숨기기 위함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부모님을 잃고 큰 시댁으로 시집왔던 어린 시절, 시어머니의 구박과 시동생 부부의 비난 속에서 하녀처럼 살았던 민서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오만함과 무심함으로 민서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의 잘못까지. 나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나는 이어서 나의 남편의 죽음과 시댁의 몰락에 대한 진실을 폭로했다. 저의 남편은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동생 부부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더미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형님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나의 폭로의 마을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시동생 부부는 나의 폭로에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나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듯했다. 나는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리고 이 아이, 김민서는 저의 시누이가 아니라 저의 동서입니다. 그녀는 시댁에서 하녀처럼 살면서도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나는 민서에게 고개를 숙였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나의 손을 잡았다. 언니, 괜찮아요. 저를 용서해 주셔서 고마워요. 민서의 진심 어린 말에 나의 마음은 더욱 아려왔다. 나의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시동생 부부의 악행에 분노했고 내게 동정심을 보냈다. 시동생 부부는 나의 폭로에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는 듯했다. 그때 장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시동생 부부를 향해 소리쳤다. 이봐요.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요? 이선아 씨의 말이 모두 사실이요. 당신들이야말로 악인이요.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시오. 장 아주머니의 일침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들은 시동생 부부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동생 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에 질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도망갈 수 없었다. 그들은 결국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시동생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형님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형수님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민서에게도 못할 짓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자백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분노했다. 시동생 아내도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는 자신들이 시댁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모든 일을 꾸몄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탐욕과 악행의 치를 떨었다. 그들은 시동생 부부에게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다. 시동생 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에 질려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나의 복수는 끝났다. 나의 남편의 억울함이 풀렸고 나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나는 민서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의 진심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오해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존중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내게 다가와 용서를 빌었다. 선아 아가씨, 저희가 아가씨를 오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나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민서와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가게를 통해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들은 민서의 손길을 다시 찾아왔고 우리의 가게는 이전보다 더 번성했다. 민서의 수공예품들은 더욱 인기를 끌었고 나의 다과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다. 우리는 함께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아픔을 듣고 위로해 주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리고 나의 시어머니는 보육원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셨다. 나는 주기적으로 시어머니를 찾아갔고 그녀에게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드렸다. 시어머니는 나의 방문에 눈물을 흘리셨고 내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그녀는 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마지막까지 평화를 누리셨다. 나는 나의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나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다. 나는 당당하게 나의 삶을 살았고 나의 재능과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민서는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우리는 함께 행복을 나누고 함께 꿈을 꾸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한 것이다. 나의 지난 시련들은 나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경험을 통해 성장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시동생 부부의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고, 그들이 마을에서 쫓겨난 후, 우리의 가게 민서의 손길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진심으로 사과했고, 우리의 가게를 다시 찾아주기 시작했다. 민서의 수공예 품은 더욱 빛을 발했고, 나의 다과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성장했다. 민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동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가장 든든한 가족이자 소중한 동반자였다. 나의 시어머니 또한 보육원에서 평온한 여생을 보내셨다. 나는 주기적으로 그녀를 찾아가 따뜻한 음식을 해드리고 그녀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시어머니는 나의 방문에 늘 눈물을 흘리셨고 내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평화로운 미소가 드리워졌다. 나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죄책감과 후회는 시어머니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이제 자유로웠다. 우리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지역신문에서는 민서의 손길과 우리의 감동적인 사연을 대서특필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물건을 파는 가게 주인이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고 진실을 밝혀낸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나는 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우리는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을 받았다. 우리의 사연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망설였다. 나의 과거가 다시 세상에 공개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민서는 내게 용기를 주었다. 언니,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그것을 이겨낸 과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민서의 말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방송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우리의 지난 삶을 되짚어보는 여정이었다. 나는 다시 나의 친정집, 옛 시댁, 그리고 민서가 노숙 생활을 했던 골목길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나는 나의 어린 시절, 그리고 민서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시 한번 마주했다.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나의 아픔을 통해 성장했고 이제는 그 아픔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전국은 다시 한번 우리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우리의 가게 민서의 손길은 더욱 유명해졌다. 다큐멘터리는 아동 학대, 빈곤,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등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나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적인 성공 스토리를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우리는 더욱 바빠졌다. 우리의 가게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우리는 우리의 수공예품과 다과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했다. 나는 우리의 성공을 나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내게는 이 모든 성공을 함께 나누고 싶은 소중한 인연들이 있었다. 장 아주머니는 우리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였다. 그녀는 우리의 가게가 바쁠 때면 언제든 달려와 우리를 도왔고 우리에게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나는 장 아주머니에게 우리의 가게의 공동 운영을 제안했다. 장 아주머니는 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우리는 함께
민서의 손길을 더욱 크게 키워나갔다. 장아주머니의 지혜와 경험은 우리의 가게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다. 나처럼 아픔을 겪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우리는 민서의 손길에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여 희망의 씨앗 재단처를 설립했다. 재단은 고아와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과 교육시설을 설립하고 그들에게 수공예와 요리를 가르쳐 주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직접 아이들을 만났고 민서는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어 주었다. 재단을 통해 만난 아이들은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들은 나의 모습을 보며 희망을 얻었고 나를 롤모델로 삼아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이야기와 민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성공을 이뤄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아이들은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들의 눈에서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수공예와 요리를 가르쳤다. 그들에게 수공예와 요리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아픔을 치유하고 꿈을 키우는 과정이 되었다. 나는 아이들이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우리의 재단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부와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의 어머니가 남겨주신 하얀 국화 문양의 손수건은 이제 나의 삶의 지침이자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 나의 개인적인 삶 또한 행복으로 가득 찼다. 나는 김도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낳았다.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랐고 나는 그들에게 나의 모든 사랑을 주었다. 나의 아이들은 나의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나의 삶은 이제 비로소 완벽한 의미를 찾았다. 그리고 나의 옛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나는 그들의 불행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나의 행복과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복수라고 생각했다.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의 손목에 있는 하얀 국화 문양의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나의 과거의 아픔을 상징하는 동시에 내가 이뤄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듯 했다. 나는 이 손수건을 통해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고 나의 미래를 꿈꾸었다. 나의 꿈은 이제 나 혼자만의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서와 장 아주머니 그리고 나의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꿈이 되었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대한 꿈이 되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나는 이 아름다운 봄을 영원히 누릴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만개한 꽃밭과 같았다. 김도윤과의 행복한 가정,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의 씨앗 재단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보람찬 나날들이 이어졌다. 민서의 손길은 이제 지역의 명물을 넘어 전국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했고 민서의 수공예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이뤄냈고 우리의 유대감은 그 어떤 역경도 흔들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다. 장 아주머니는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혜로운 조언자로 늘 우리 곁을 지켰다. 그녀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은 우리 사업과 재단 활동에 큰 힘이 되었다. 나는 바쁜 와중에도
나의 친정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었다. 그들은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셨고, 나는 그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으려 노력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보육원에서 평온한 여생을 보내셨고, 나는 정기적으로 그녀를 찾아가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은 없었다. 오직 평화와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나의 마음속 아픔은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완전히 사라졌다. 가장 소중한 나의 복돌이는 나의 곁에서 늙어가고 있었다. 그의 털은 하얗게 변했고 걸음걸이는 느려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졸졸 따라다녔고 나의 손길에 행복해했다. 나는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나의 지난 날을 회상했다. 어린 시절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에게 학대받던 내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었던 작은 생명체. 복돌이는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고 나의 성장을 지켜본 산증인이었다. 나는 복돌이가 나의 곁을 지켜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 진정으로 풍요로워졌음을 느꼈다.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마음의 풍요로움이었다. 나의 요리는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이야기이자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나는 나의 요리를 통해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했다. 나의 재단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고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왔다. 나는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나의 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다. 수첩의 종이는 세월의 흔적으로 바래고 낡았지만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레시피와 글귀들은 여전히 나의 가슴을 울렸다. 나는 수첩의 첫 페이지에 쓰여 있던 어머니의 글귀를 다시 한번 읽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영혼을 채워주는 것이란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나는 나의 어머니처럼 나의 재능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었다. 나는 희망의 씨앗 재단 산하에 해운 요리 학교들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요리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요리에 담긴 사랑과 나눔의 정신, 그리고 삶의 지혜를 가르칠 생각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전수하여 그들이 요리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김도윤은 나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그는 요리 학교 설립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었다. 민서와 장, 아주머니 또한 요리 학교 설립에 큰 도움을 주었다. 민서는 학교의 수공예 강사로, 장 아주머니는 학교의 식재료 조달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나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갔다. 몇 년 후 해운 요리 학교가 완공되었다. 학교는 현대적인 시설과 함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겸비한 건물이었다. 학교 마당에는 내가 직접 심은 허브와 채소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학생들은 그곳에서 직접 재료를 키우고 수확하며 요리의 기본을 배웠다. 학교의 슬로건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음식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세상을 따뜻하게였다. 해운 요리 학교는 개교와 동시에 전국의 많은 학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과거의 아픔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젊은이들이 학교의 문을 두드렸다. 나는 그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했고 그들이 요리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나는 학교의 교장이자 가장 중요한 교사였다. 나는 학생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가르쳤다. 단순히 요리 기술뿐만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는 용기, 사랑과 나눔의 정신,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 나의 아이들도 해온 요리 학교의 첫 번째 학생들이 되었다. 그들은 나의 가르침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요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였다. 나는 나의 아이들이 나의 뒤를 이어 요리를 통해 세상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다. 나의 꿈은 이제 나 혼자만의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가족과 학생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대한 꿈이 되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나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다. 나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어졌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고 열정으로 가득했다. 나의 한의원과 식당은 나의 제자들과 아이들에게 물려주었다. 그들은 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했고 나의 사업은 더욱 번성했다. 해운 요리학교 또한 수많은 훌륭한 요리사들을 배출하며 명문 학교로 자리 잡았다. 나는 은퇴 후 나의 옛 친정 마을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나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함께 있었다. 나는 작은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여생을 보냈다. 나의 곁에는 이제 늙어버린 복돌이가 늘 함께였다. 그는 나의 유일한 벗이자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소중한 존재였다. 복돌이의 따뜻한 천을 느낄 때마다 나의 마음은 평온해졌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거닐었다. 텃밭에는 내가 직접 심은 허브와 채소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나의 지난 삶을 회상했다. 어린 시절의 아픔과 고통, 그것을 이겨내고 요리사가 되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뤄낸 모든 것들. 나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아픔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행복과 의미를 찾은 아름다운 이야기. 나의 손목에 있는 하얀 국화 문양의 손수건은 이제 더욱 낡고 빛이 바랬지만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의 아픔을 상징하는 동시에 내가 이뤄낸 모든 성공과 사랑, 그리고 나의 나눔의 정신을 상징하는 듯했다. 나는 이 손수건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았고 나의 미래를 꿈꾸었다. 나의 꿈은 이제 나의 아이들과 제자들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 진정한 영원한 봄을 맞이했다고 생각했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사라지고 나의 삶은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의미로 가득 찼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의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나의 아픔은 나를 성장시켰다. 나는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랐다. 나의 이야기가 끝나도 나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세상에 빛을 비출 것이었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진정한 영원함이었다. 에필로그 끝나지 않는 이야기.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혜운의 이름은 단순한 요리사의 이름을 넘어 희망과 용기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녀가 세운 해운 요리 학교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로 북적이는 명문 학교가 되었고 희망의 씨앗 재단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세계적인 자선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이혜운이 남긴 요리 철학과 나눔의 정신은 그녀의 자녀들과 제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계승되었고 그녀의 삶은 모든 이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이혜운의 고향 마을에서는 이하운 기념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기념관 안에는 이혜운이 사용했던 낡은 요리 도구들, 그녀의 손때 묻은 요리책, 그리고 그녀의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어머니의 낡은 수첩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기념관 중앙에는 이혜운의 생전 모습이 담긴 동상이 세워져 있었고 그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음식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기념관 개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혜운의 자녀들, 그녀의 제자들, 희망의 씨앗 재단을 통해 성장한 아이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얻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삶을 기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혜운이 남긴 위대한 유산을 기리며 그녀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혜운은 이제 고요한 잠에 들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그녀가 세운 학교와 재단을 통해 영원히 살아 숨 쉬었고 그녀의 가르침은 세대를 넘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부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끊임없이 샘솟는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이혜운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두 번째 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혜운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혜운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시련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만약 여러분에게도 이혜운처럼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그것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